자, 전국에 계신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기획, 자 소상공인 특별 기획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오늘 여러 초대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고양시 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이신 양승주님 자리 모셨고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 조태희 회장님.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소상공인 특별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국의 소상공인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약 2달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지금 막심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1단계로 완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용인시 소상공인 현황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용인시 현황을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여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예. 저희가 관심 있게 좀 봤는데 예. 정부나 예. 지자체나 예. 소상공인들의 애환, 예. 현 주소를 지금 아직도 저 관망만 하고 있고 예. 실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과정 속에서 예. 이런 방송을 한다고 접했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여기저기 전파를 많이 해서 현장의 아픔을 좀 알리는데 좀 노력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예.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거는 현장의 저 실태는 대단히 위험스럽죠.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렸다 하지만 누적된 관계로 해서 소위 얘기하는 임대료 또 거기에 따라서 알바비도 못 주는 그런 현상으로다 예. 대단히 심각하다 보니 예. 투잡, 쓰리잡까지도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들 임금을 주려고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다고 저는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네. 아,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볼 때 이 사업 한계에 부딪히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어있는데 보통 보면은 업종별로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피해들이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이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들의 업종은 어떤 게 있는지 또 한번 또 여쭤보고 싶네요. 실례로다 지금 다중업소 부분이 크죠. 예. 실례로다 뭐 유흥이 됐던 네. PC방이 됐던 예. 코인 노래 연습장이 됐던 이런 부분은 거의 지금 뭐 문 닫아가지고 행정명령이 지금 오늘부로도 아마 떨어졌다고 하는데 예. 그 간에 문을 닫고서 그 고통은 업주들의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 이게 지금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난 게 기간이 지금 거의 뭐 올해 초부터 그렇죠. 지금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예. 약 10개월 동안 거기다가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들어가고 난 게 지금 벌써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7, 8개월 수준이라서 그 사이에 지금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임대료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해서 굉장히 힘든 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양승주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일산의 한 업소에 또 이야기를 한번 더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용인시의 젠틀맨이라고 하시는 우리 조태 회장님을 오늘 모시고 예, 제가 말씀을 들어봤지만 지금 뭐 좀 전에도 코인 노래방이든 아니면 일반 업주의 노래방이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행하면서 거의 뭐 9시 전이고 또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졌었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요. 그 업종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시간 야간 시간대 운영될 수밖에 없는 업종이니까요. 그렇죠. 그랬는데 또 하나는 이제 불편했던 게 7080이라는 라이브 카페는 운영이 됐었어요, 사실은. 7080 라이브 카페가 운영이 됐었는데 운영하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라이브 카페라는 게 초대 가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인이 가수인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고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뭐 1차로 술 한잔 하면은 2차로 이제 보통 노래방이나 7080을 가서 그 손님들이 노래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2.5단계에서 노래방을 못 가다 보니 이제 7080이라든가 이런 라이브에 가서 좀 몇 사람들이 노래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이게 민원이 들어가서 한 동네에 상가 번영회에 7080 라이브를 하는 데가 한 5군데가 있는데 누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5군데가
다 영업 정지를 먹은 거예요, 이번에. 오호.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게 노래방은 노래방대로 지금 그 영업을 못 하고 예. 또 7080 같은 경우도 좀 규제가 풀려서 또 뭐 우리 소비자들이나 아니면은 고객들이 가서 뭐 술 한잔 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또 맥주 한잔 하면서 노래도 부르는데 이것까지도 벌써 이렇게 누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영업 정지 한 달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해요. 지금 사회가 좀 각박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모르는 예, 분들께서 이 지금 어떤 지금 이 경제적 상황인지를 모르고 일단은 뭐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분들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최대한 안전하게 그 영업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영업장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일단 그런 민원들이 들어가서 영업 정지가 되고 또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한들 그분들에게 어떤 뭐 보상이나 아니면 뭐 잠깐 뭐 대책으로 다른데 뭐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지금 제공이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안 되는 현실이죠. 전혀 예, 지원이라든가 뭐 지자체나 뭐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혜택을 준다든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더 서글퍼지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소상공인들께서는 정말로 이게 방역 체계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최대한 안전하게 이 자기의 사업을 일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정작 다수의 전파자가 일어나는 곳은 엄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곳에서 이게 전파된 사람이 속이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된 영업장들은 또 어떻게 보면 2주 동안 또 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부가 제시한 대책으로 지금 저희가 저번 주 방송에 다루긴 했지만 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금이 좀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한 어떤 뭐 말 그대로 잠깐 이게 뭐 이 언손을 잠깐 녹일 수 있는 해동을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도움 준다고 해가지고 지원금 얼마 준다고 해서 좀 소상공인들이 받고는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받아가지고 잠깐은 뭐 음식점이 됐던 미장원이 됐던 다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넣어주는 격이죠. 저는 그거는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속담으로 보면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 실제 진짜 이 어떤 지원금이 있으면서 대안으로다 장사가 잘 되면서 이게 바란스 맞춰준다 그러면은 돈은 버는데 그 큰 저기 데미지를 안 입는데 현재 상태에서 정부에서 주는 자금 갖고는 이 사태를 갖다 막는데 대단히 위험한 사태가 이어진다고 이어주는 역할까지만 할 거로 봐요. 실제로 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고 중간중간에 전화 받습니다만은 한 분이 60대 후반 되시는 분이 여자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여사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이렇게 음식점하고 코인 노래 연습장하고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 보긴 처음이다. 빚을 내서 갖다 막어도 안 되니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분 얘기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요번 같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요걸 못 막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이래서 막다른 골목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화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저도 같이 가슴이 뭉클했어요.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떠나서 어떤 현실에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대단히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목을 맬 정도로 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 전수조사라도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서 막는 데 역할은 안 하고 지원금 100만 주면 뭐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그렇죠. 제가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영업을 하지 말라고 공고를 내리고 지금 어떤 뭐 그런 조치를 내리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뭐 일자리라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대책을 세워주든지.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어제 또 찾아오신 분. 예. 수지에서 코인 노래 연습장을 83세 된 노인분이에요. 아.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예. 자식들한테 돈 안 주, 손 안 벌려고. 그래서 인정받아요, 자식들한테. 예. 자식들을 잘 두셨어요. 예, 예. 근데 맨날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병원 안 가고 요양원 안 가시면은 지금은 효자입니다. 예. 83대 되신 분이 한동안 문이 닫혀 있다니까 임대료가 2달 밀렸대요.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법무팀장 오시라 해가지고 그 상담까지 전부 해놓고 대안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분 얘기가 어디 좀 일거리 좀 달아서 시에서 어디 일거리 있으면은 나도 현장에 좀 뛰어야 되겠다. 예. 임대료 못 내고 알바비 못 줘서 예. 내가 이래다 지금 죽을 지경이다라고 지금 그래도 83세 되신 분이 저한테 하소연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봐야 되는데 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당장 용역이라도 뛰어야 되겠다. 뛰신다는 거예요. 직접 예. 사무실까지 찾아오시고 이런 식으로 다 대한민국이 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뭐 소상공인이 다 잘한다고 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살아보려고 풀뿌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어떤 대안을 실상을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논두개 뚝이 터지면은 거기에 쥐구멍에 물이 샜을 때 막으려고 하는 자세는 저는 안 보인다고 지금 생각해요. 아, 그런 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영업장을 폐업하려고 해도 계약 기간이라는 것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렇죠. 임대료라는 것도 계속 나가게 되고 그리고 직원들도 요즘은 함부로 자를 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해임을 한다는 것도 함부로 안 돼서 그 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그 친구들한테 뭐 어떤 뭐 나중에 또 향후 뭐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실업급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뭐 작성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처음에 첫 회 출연했을 때 말씀을 드렸었죠. 예, 예. 그때는 이제 추석 밑이라 그 방송을 제가 동영상을 직접 찍으셨던 분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뭐 임대료뿐이 아니라 뭐 바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역 알바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 투잡 쓰리잡인데. 예, 그러니까요. 직원들 월급 주려고 예. 자기가 알바를 본인이 알바를 쓰면서 알바를 뛰러 다니는 거예요. 그나마 그때는 추석 밑이라 아는 분이 좀 소개를 해가지고 잠깐 뛰었는데 그나마 이제 추석도 끝나고 지금 현실은 그나마도 안 되니까 정말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조태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이게 앞길이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캄캄하기 때문에 정말 뭐 이거 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정말 암울한 지금 시대에 저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무총장 지금 그 얘기하시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솔직한 얘기로 모 국회의원하고 라이브 방송하면서 제가 예고를 했어요, 이거를. 예. 자, 소상공인들 엄청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대안을 갖고서 지역에 저희 용인 같은 경우에 3개구가 있으니까 3개구의 전수조사라도 해서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갖다 읽어서 정부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안 비판하고 이거 떠나서 진짜 지금 시행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프다고 우니까 젖주는 격, 물 한 모금 넣어준 격으로 하는 정책은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뭐 얼마 전에 용인 양지에서 젊은 소상공인이 살아보려고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솔직한 얘기로다. 그게 그 사람이 목을 맸다고 하니까 페이스북에 올라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셨군요. 극단적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한다 해서 우리 회원들이 이런 현상을 얘기한다 해서 전부라고 이렇게 폄하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현실이 바로 지금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지금 유튜브 방송 하는 거를 저는 좋게 보는 게 이런 방송을 많이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고 해서 뭔가 교육 이런 좋은 방법을 해서 극단적인 거 가는 거를 막는 데 역할하는 것도 정부나 지자체나 우리 모두가 소상공인들이 할 의무라고 저는 봐요. 저희가 저번 주에 방송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나온 지원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제 자기 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폐업 신고를 하고 철회를 하려고 해도 원래 건물 계약상 원래 있던 구조대로 그대로 다시 돌려놓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죠. 예.
그걸 다 치우고 가야 되는데 그거 치우는 비용만 해도 한 뭐 거의 1,000만 원격 나오는 예, 몇백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업장이 그렇게 큰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폐업 지원금으로 나오는 게 50만 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게 이 용달비밖에 안 된다고. 용달비도 안 돼요. 용달비도 그거는 형식상인 거고요. 정말 그 못 하나 있는 자리에도 저희가 실리콘을 받고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예. 규정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1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제 폐업을 하고 나가는데 예. 그나마 우리 건물주가 양심은 있었는지 저한테 예, 이사 비용에서 한 300만 원을 주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나가달라고. 예, 그러한 이제 뭐 현실까지도 제가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 소상공인들의 지금 아픔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것 중에 바로 저번 주에 얘기를 한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아니면 또 대형 자본력으로 이 프랜차이즈화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뭐 어떤 특허 이런 거에 대해서 잠식을 해 나가 버려서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 되게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포항 꿈틀로에 그 S본부의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그 덮죽집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제 뭐 가게 상호는 따로 신촌이라고 뭐 되어 있는데 아버지 퇴직 자금으로 차린 가게에서 막 100여 가지 막 메뉴를 개발하고 그 중에 정말 이거는 괜찮다라고 했던 2가지를 선별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2가지 메뉴를 어떤 그 얌체 이 자본력가가 훔쳐가지고 강남구청에다가 본점을 오픈하면서 또 프랜차이즈 점주까지 모집을 해서 뭐 5, 6개의 점주가 벌써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까지 되어서 이 포항 이 꿈틀로 포항 꿈틀로 사장님한테 연락이 갔죠. 그래서 연락이 가서 손님들이 이게 프랜차이즈 차리셨나 봐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어제부로 이 너무 큰 이슈가 되고 사람들의 비난이 속출하다 보니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자본력이나 대기업의 어떤 횡포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례를 혹시 또 얘기해 주실 게 하나 또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조 회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 용인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거로 제가 한번 있었는데 뭐 크게 봤을 적에는 예전에 골목에 뭐 빵집이 뭐 잘 되는 집이 있으면 돈 많은 우리 다 아는 파리에서 온 빵집이다. 저쪽에 이렇게 탑 있는 이런 집들이 이제 막 돈으로 또 아니면 그 골목에 들어와 가지고 뭐 그 자본금을 내세워 가지고 결국 자기네들이 그 좋은 목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이 포항 덮죽집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는 도둑놈 신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강도죠. 강도 칼만 안 들었지. 이게 뭐 진짜 강도나 도둑놈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도 어저께 다행히 뭐 저도 이 뉴스를 봤지만 뭐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철회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뭐 강도나 도둑놈 신보 아닙니까 이거? 그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 살리기입니다. 그 구역의 유명한 맛집이나 아니면 어떤 방송을 통해서 이 어떤 메뉴를 선보인 거를 홍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골목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그 골목 안에 있는 다른 맛집들도 사람들이 찾아내서 그 골목이 활성화되게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인데 그 목적과 취지를 완전히 유야무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 자본력의 행태 이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덮죽집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좀 봤는데 대한민국이 중간중간에 개인이 됐든 뭐 건설업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망가지는 이유가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부리고 난 다음에 잠깐은 배부르겠죠. 그러나 앞으로 가는 게 현실이 보이고 그건 욕심이라는 건 거짓말 사기로 다 이어지죠.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피해 보는 게 좋은 물건 갖고서 소상공인들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사회가 밝은 사회, 건강한 사회, 먹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개인 욕심 속에서 뭔가 푸차를 만든다는데 대한민국 푸차 잘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푸차라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결부된 것을 보면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나가서 창업은 많이 해놓는데
업소는 많이 만드는데 뒤에 로열티를 받아가면서 관리를 못하는 게 대한민국 푸차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앞으로는 잘 나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로열티 받던지 어떤 걸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메인이 됐으면은 그 집을 잘 되게 하면서 거기에서 광고 효과가 있어가지고 처삼촌이 됐던 딸이 됐던 누가 됐던 여기서 어떤 저 매장을 늘려갈 생각은 안 하고 앞으로만 쭉 나가다 보니까 지금 덥죽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야비한 생각 속에서 욕심이 컸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고가 나왔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런 프랜차이즈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행을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예전에 이제 그 양념치킨이 한참 유행할 때 온 동네마다 다 그 브랜드의 양념치킨 집이 다 깔렸었고 그러다 그게 지나고 난 피자집이 쫙 한번 또 그렇죠. 깔렸었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PC방 프랜차이즈가 또 한번 쫙 깔렸었고 그러는 뭐 안동 찜닭도 한 바퀴 전국으로 한 바퀴 또 한번 돌았었고요.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화 됐을 때 뭐 최근에는 뭐 치즈 등갈비 뭐 이런 것들이 프랜차이즈가 돼가지고 한번 쫙 한 바퀴를 돌았어. 근데 안타까운 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일본 문화식으로다. 일본은 한 번 하면은 뭐 100년 가고 200년 가는 식으로다. 예, 예. 메인이 됐으면 자식해서 예. 아버지, 자식, 손자까지 내려가서 옆에 예. 상권을 보호해줘가면서 인간적인 미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푸차가 됐던 내가 좋은 게 해서는 거기다 해놓고 옆집 해놓고 투방 딱 쳐가지고 그냥 죽이는 역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전멸하는 원인 제공자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도 막 그 생각이 됐는데 저희 같은 대한민국은 정말 장인 정신이 없어요. 장인 정신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몇 군데 없죠. 예. 있긴 있는데 100년, 200년 뭐 대대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그 판소리라든가 이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정책에서 아까 언발에 오줌 넣는다 이런 뭐 그냥 단순한 이런 지연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좀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법제화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같이 이런 프랜차이는 물론 이제 기술 없고 예. 또 뭐 나이 드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업은 참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년, 200년 할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빵집이 됐든 뭐 짜장면집이 됐든 자식 대대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장인 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제도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들 정보 뺏어가지고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잠깐 제가 결부되는 말 한마디만 짧게 예, 좀 해보고 싶은데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 옆에서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주 죄송한 얘기예요. 히트 작품을 많이 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저를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는 야구 해석자식으로 다 많은 사람을 히트 시켜다 보니까 우선 당신의 정신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첫 번째 따지거든요. 자,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당신 여기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하고 혀로다 바닥 청소할 정신이 있으면 산다. 두 번째, 당신이 여기서 하려면은 내가 아는 집 가서 돈 주고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우선 내가 서울대 들어가는데 공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컨닝이라도 해. 3개월이고 5개월이고 배워라. 배우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 그대로 놓으면 되는데 푸차가 됐던 옆에서 대한민국의 체인 사업은요. 그냥 차려놓고서 덥죽 얘기하는 식으로 다 차려놓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 되고 나면 앞으로 나가서 광고해놓고 여기저기 차리고 영업사원 해가지고 영업사원들 저기 실적 올려가지고 돈 벌어먹고 앞에 튀는 거는 잘하거든요. 진짜 장인 정신이 뭐냐면 내가 몸서 돈을 주고 피 같은 돈으로 배워야지 성공을 하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전국에 어떤 뭐 시청자가 됐던 이 유튜브 방송 매니아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피 같은 돈 갖고 가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배우고 나서 그대로 갔다 하면 실수가 없는데 대부분 해놓고 돈이 잘 벌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오픈빨 밟고 나서 잘 벌리니까 그거 갖고 돈 갖고 쓰고 아르바이트 세워놓고 놀러 다니고 어디 저기 정선이나 가서 카지노나 다니고 그래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나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하려는 사람들은 정신력이 1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좀 그만큼 높여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받침이 돼야죠.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줘야죠.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장인 가게들 이런 거 보면은 일본의 정부에서 좀 그런 가게들은 좀 보호를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 일을 물려받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네. 하고 그리고 그 가게로 인해서 또 그분들 수익도 괜찮게 이게 볼 수 있게 보장을 해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관광지나 이런 거에서 다른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 때 이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 여러 가지들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보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덮죽집 사례로 프랜차이즈에 관한 그 남의 정보를 훔쳐가지고 차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읽어드리자면은 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바로 이 부정경제방지법 카 항목에 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 이거 해도 저 카 항목에 이런 게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물증이 있다면은 신고를 하시고 이제 이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혹시나 이 일산에서 네. 지금 이 일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네. 혹시 용인시 쪽에 한번 여쭤보실 질문이 있다면은 아, 그럼요. 예. 제가 아까 처음에 소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인시의 작은 거인 젠틀맨이라고 하시죠. 네. 예, 우리 조태희 회장님을 제가 한 2, 3년을 제가 꾸준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된 계기도 우리 조태희 회장님께서 그 용인시의 백군기 시장님이시죠. 그 백군기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좀 많이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군기 시장님이 또 어떠한 대책이나 제시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그 우리 그 조태희 회장님의 사진을 제가 몇 장을 좀 갖고 왔어요, 사실. 예, 그래서 오늘 그 사진을 한번 좀 잠시 좀 보시고, 예, 그 대해서 백 시장님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하셨는지 한번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진행을 하는지 한번 좀 사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죠? 저게 지금 어떤 사진이시죠, 우리 조태희 회장님? 저 사진은 저희가 작년 9월서부터 준비한 소상공인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한 Y 포인트라 해서 실제 유저 쉽게 얘기한다면은 게임에서는 유저라고 표현 방법이 용인 시민이죠. 시민이 상가에 들어가서 미장원, 카센터 아니면은 음식점에 들어가서 영수증을 누구든지 받죠. 그러면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Y 포인트에다 올리면 거기다 포인트가 적립돼서 그 지역의 상권을 저희가 한 4,300명 정도 지금 작년서부터 모집을 했었는데 가맹점을 받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손님이 그 다음에 내가 저 음식점에서 다른 집을 가더라도 포인트가 적립되다 보니까 저기 손님을 다시 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이 Y 포인트를 지금 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주나 시민이나 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용인시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용인시에서만. 그러니까 용인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골목 있죠. 그 둘레에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모집을 해서 아마 3개 구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는 제가 앞에 도끼 물고서 이거를 여기서 살려가지고 경기도 전체 아니면 전국적으로 좀 파급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요즘에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 지역의 우수업체나 이런 거를 좀 소개하거나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그 백군기 회장님하고 간담회 하는 건가요? 저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백군기 시장님께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장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특히 저 사진에 나오는 거는 용인시 희망 일자리, 희망 일자리라 해서 저 주부들, 직업이 없으신 주부님들이 오셔가지고 4시간, 8시간 근무를 하게 해서 한 3개월 동안 지금 12월 달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인 소상공인 연합회 자료를 갖고서 홍보를 하고 또한 전수조사도 하고 또 방역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반응이 좋아요. 아침마다 한 9시 반에서 10시 반이면 들어와가지고 근 40여 명이 하루에 거의 한 100집 이상을 갖다 다니면서 저희가 마스크도 또 지원받았어요. 마스크 지원받아가지고 마스크도 주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으니까 들어가면 우선 반겼다가 우선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손님인지 알았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마스크라든지 뭐 방향제라든지 이런 거 줘가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백군기 그러면은 그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 지금 그 용인시 소상공인 연합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뭐 대책이라든가 제시를 하는 거 있으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뭐 오산이나 파주나 뭐 김포나 이런 데는 운영비 사업비가 체결이 돼서 받고 있죠. 네.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못 받고 있어요. 이 본선의 예산에 올려가지고 좀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 돈이 많이 들어가죠. 어마어마하게 썼죠. 솔직한 얘기로다. 그리고 임원들이 좀 도와주고 그래서 사무실 운영하는 게 전국 최초로 다 무상으로 다 그 사무실은 제가 받았습니다만은 끌어나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다는 우리 시장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모세혈관 하시면서 작년에 와이페이 지역 상품권 할 때도 몇 차례 저희하고 간담회도 하셨고 중간중간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끔찍히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는 대단히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애환은 있을 때 침착하게 한 가지 해서 시에서 좀 도움 좀 주십사.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시장님한테 쫓아가서 시장님께서 뭐 우리 뭐 조 회장님이 언제 고생하시는 거 잘 아니까 이제 많은 지원과 내년에는 예산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Y 포인트는 용인에서 쓰는 거고요. 네. 용인 시내 쓰는 거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Y페이는 뭐 지역 상품권 같은 그렇죠. 모양인 거죠? 지역 토종 상품. 아, 그 이제 그 규모를 지금 좀 많이 확대를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이 회장님께서 이 정부에 바라는 바, 오늘 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여러 이제 전국에 계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한다고 바라는 바 짧게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특히 양승조 사무총장님 저를 이렇게 초대해줘서 고맙고요. 우리 이제 MC 정삼식 MC님도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만난 연을 좋게 생각하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튜브 방송이 이 한 프로에 끝나지 않고서 진짜 소상공인들이 전국에 고통스러워서 숨을 못 쉴 정도로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방송을 했다는 자체를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송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부 쪽에서 TV만 틀고 신문, 언론을 보면은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으로 끝나는 건 많아요. 쳐다보면 전부 소상공인이니까. 그러나 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좀 챙겨서 목소리를 갖다가 전담을 해서 정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뾰족한 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은 없이 맨날 뭐 시계다 좀 비판적인 얘기 많이 나왔던 게 통신료 좋아하네. 무슨 통신료 줘가지고서 소상공인들 일반 시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실제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가려운지를 긁어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정부에서 이번 기회로다 고심을 해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맨날 그거 퍼주기 하고 목마른데 물만 더 주게 해가지고서 비아냥거리지 받지 말고 진짜 지역에 간담회도 좀 많이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 목소리 담은 것이 현장까지 소상공인들 지금 죽어가는 소상공인들 살리는데 일조를 해주기를 간절히 제가 호소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 여의도파는 전국에 계신 소상공인들의 지금 현재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필요합니다. 저희 여의도판에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소상공인 특별기획 여의도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